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현재의 나쁜 일로 미래의 좋은 일을 내쫓지 마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나에게. 지은이는 아이 얼월, 옮긴 이는 이보라, 발행은 유노북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이 한없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한없이 고통스럽고 비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처럼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저자는 현재의 나쁜 일에 매몰되어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을 내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는 40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인생에 나쁜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좋은 일이 훨씬 많다. 나쁜 일에 집중하면 상황은 더 나빠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인생에 좋은 일이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좋은 것을 보려 했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은 모두 잘된 일이다. 지금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모두 인생의 과정이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저자는 격려합니다. 미래에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에 자신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하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느리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자신과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곧 좋은 일이 찾아올 겁니다. 좋은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현재의 나쁜 일로 미래의 좋은 일을 내쫓지 마라. 희망과 걱정은 서로의 그림자 같은 존재다. 대개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원하면서 지금의 안정된 삶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 수입이 적을까봐 걱정한다. 남과 조금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길 바라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대를 밀어내진 않을까 걱정한다. 지금 당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가? 어떤 일이든 계속 걱정하고 그 걱정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부담이 돼 버린다. 나는 중학생 때 농구에 빠져 살았다. 농구 코트 위에선 언제나 더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농구 코트를 휩쓸어 모든 학생의 우상이 된다면 애들은 앞다퉈 나를 무리에 초대하려고 아우성칠 게 뻔했다. 그럼 인맥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집 근처 농구 코트로 달려가 슈팅 연습을 했다. 2시간을 쉬지 않고 연습했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인근 주민의 집으로 농구공을 던져 욕을 먹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였으니까. 당시 나는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큰 편이었고 농구도 곧잘 했지만 운동신경엔 자신이 없었다. 난 언제나 조금 더 높이 점프하길 바랐고 조금 더 빠르게 뛰길 바랐다. 나는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 스포츠용품점으로 달려가 사장님에게 몸을 단련시키는 방법을 물어봤다. 사장님은 내게 중량 벨트를 추천해 줬는데
코 묻은 돈을 받으려는 건 아니니 자기 말을 믿으라고 큰소리쳤다. 그렇게 나는 중량 벨트 한 세트를 샀다. 다른 운동용품에 비하면 비싸지 않아 용돈으로 부담할 수 있었다. 중량 벨트는 남색천을 복사표 주위에 감고 일명 찍찍이로 불리는 벨크로로 발목을 고정하는 방식이었다. 벨트엔 직사각형으로 된 여러 개의 주머니가 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 철덩이를 넣으면 중량을 늘려서 걸을 때 무게를 더할 수 있었다. 가게 사장님은 농구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중량 벨트를 차고 다니라고 했다. 그렇게 한 달만 지내면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순발력도 눈에 띄게 좋아져 예전보다 더 높게 점프할 수 있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나는 사장님의 말을 믿고 농구 코트를 날아다니는 멋진 내 모습을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예전보다 더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친구들을 놀라게 해주려고 사장님의 조언대로 양쪽 발에 2개의 무거운 벨트를 묶고 생활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한 달 동안 나의 은밀한 훈련을 알아챈 사람은 없었다. 한 달 후에 중량 벨트를 풀고 다시 농구 코트에 섰을 때 친구들은 이전과 달라진 내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중량 벨트에 내 소중한 용돈을 썼기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화가 났던 이유는 한 달 동안 매일 중량 벨트를 차고 다니느라 샤워할 때면 늘 복사표 인근이 쓰라렸는데 그 인고의 시간이 물거품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벨트를 사용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피부가 쓸려 빨개졌지만 나는 확실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 벨트를 끝까지 풀지 않았다. 발목에 수건을 하나 덧댈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부피가 커져 교복 바지로 가려지지 않을 게 뻔했다. 그 시절의 어린 나에겐 멋져 보이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체면과 고통 사이에서 체면을 선택했다. 양발에 달린 무거운 벨트 때문에 날이 갈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발목이 너무 쓰라렸다. 결국 살갗이 쓸려 피가 났고 나는 중량 벨트를 풀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벨트를 푸니까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온몸이 홀가분했다. 걸음도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내 운동신경은 사장님의 호언장담대로 한 달 만에 향상되진 않았지만 내 발목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됐고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난 그걸로 만족했다. 희망과 걱정 사이에서 균형 잡기. 걱정은 인생의 도둑이다. 걱정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사람에게 거대한 적이다. 내가 중량 벨트를 달고 다녔던 것처럼 당신에게 너무 무겁거나 어울리지 않은 걸 차고 다니면 결국 그것은 당신을 괴롭게 만든다. 당신의 마음과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당신의 시간을 훔쳐 가버린다. 우리는 밤이 되면 내일의 일을 걱정하느라 달콤한 잠을 도둑맞는다. 아침엔 오늘 밤에 있을 일을 걱정하느라 업무 집중력을 도둑맞는다. 여행을 가면 집안일을 걱정하느라 여행의 즐거움을 도둑맞는다.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모 교수는 65세 이상의 성인 1,500명에게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연구진은 인생 선배와 다름없는 대상자들에게서 인생의 방향, 사업가의 경영 노하우와 같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대상자들은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을 모두 비슷하게 답했다. 그들은 어떤 일을 걱정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걱정으로부터 자신의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우리는 걱정이 우리의 삶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걱정이 우리의 삶을 점령해버리면 공허함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당신을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처리해버리거나 맞서 싸워야 한다. 둘 다 못하겠다면 차라리 그 일을 놓아버려라. 흐르는 시간과 함께 조금씩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지길 기다려야 한다. 희망과 걱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늘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며 용기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곳에 멈춰서지 마라. 진심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당신이 걱정하던 일에 미련이 남는 건 실패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더 나은 내가 되는 일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의 일에 도움이 되는 곳에 마음을 집중하라.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더 좋은 내가 되는 법, 걱정을 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법은 알 수 있을 거다.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나쁜 일만 들어가도 가득 찰 정도로 좁아지고 그땐 누구도 당신을 좁아진 마음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꽉 막히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이 문장이 당신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나쁜 일 때문에 미래의 좋은 일을 쫓아내지 마세요. 당신에게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당신을 기다리는 좋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당신이 마음에서 나쁜 일을 내보내야 그 자리에 좋은 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다. 믿음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한순간에 타인을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보통 오랜 시간이 지나야 경계가 풀리고 그때 가까워지는 친구를 진심으로 대한다. 사실 이번 생에 나와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부정하는 남들의 말과 이따금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의적인 비난을 신경 쓰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자신에 대한 의심의 물결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악의를 품은 비난이나 타인이 보내는 이유 없는 미움은 삶의 곳곳에서 일어난다. 영원히 익숙해질 순 없겠지만 세상이란 게 원래 그렇다. 당신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애를 쓰면 언제나 당신을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종일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잘못된 점을 찾기 위해 예의주시한다. 그러다 당신이 잘못하는 순간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잘못을 떠벌린다. 그들은 당신처럼 발전할 생각도 없고 현재 만족할 줄도 모르지만 당신이 자신들을 추월하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어한다.
이게 바로 당신이 남보다 자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다. 스스로 매길 수 있는 내 점수를 타인이 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누군가 당신을 기죽일 때 자신을 의심하지 마라. 당신의 전진은 다른 이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원동력으로 바꿀 힘이 생긴다.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라.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하던 사람들과 똑같이 변하지 마라.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끝이 없고 언젠간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날이 온다. 자신을 사랑하는 원동력을 지켜라. 당신이 좋아하는 삶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마라. 자신을 믿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매일을 살아가라. 나쁜 일은 어제, 과거에 남기는 법을 배워라. 그럼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충분한 여유가 생긴다. 남이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아도 멋진 미래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이 두드러져 보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 의심될 때가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이 부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상처를 받는다. 부족한 거 하나 없고 무엇이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의 겉모습만 쫓다 보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쉽게 얕보게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까지 부정하게 된다. 모든 성공 뒤엔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다. 모든 일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고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얻었는지는 직접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자신을 신뢰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을 재촉하는 마음의 북소리를 갖고 있다. 자신의 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반응하여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다. 최선을 다하는 건 주어진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다 보면 그 일은 어느새 당신이 잘하는 일이 돼 있을 거다. 어쩌면 시간이 모자라 얻어야 할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예전보다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가다서기를 반복하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하면 마지막엔 후회가 아닌 노력한 만큼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 보겠다. 당신은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노력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다. 성공은 기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진정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순간은 보통 실패할 때다. 타격을 입었을 때 바로 일어날 필요는 없어도 그대로 쓰러져선 안 된다. 이를 악물어도 좋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어쨌든 끝까지 버텨야 한다. 사실 말이 쉽지 정말 실패하면 죽을 만큼 괴롭다. 하지만 고통을 견뎌낼 때 강해지고 그 시간을 통해 멋진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알게 된다. 실패한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성공한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란 걸. 자신을 더욱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라. 남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어라. 도전으로 가득 찬 미래와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믿어라. 언젠간 짜증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리고 오늘 노력한 만큼 더 좋은 내일이 쌓일 거라고 믿어라.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든 울면서 겨우겨우 앞으로 나아가든 당신을 비난하는 말에 항복하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걸음을 멈추지 마라. 우리에겐 매일 자신을 칭찬하거나 꾸짖을 기회가 있다.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 평생 자신을 칭찬할지 꾸짖을지 결정된다. 만사의 바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그게 오히려 더 피곤할 때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좋은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삶의 노력의 흔적을 남겨라. 분명 인생의 모든 곳엔 괴로움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최선을 다해야 인생에서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일을 만날 수 있다. 훗날 인생을 뒤돌아볼 때 당신의 과거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였음을 발견하게 될 거다. 외로움 때문에 무턱대고 타인의 손을 잡지 마세요.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타인이 강요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솟아나는 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새로 시작할 힘이 있다는 걸 잊었기 때문입니다. 울든 웃든 결국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완벽을 쫓으면 계속 단점만 바라보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미래는 반드시 당신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넘어지고 부딪힐 때 비로소 보이는 길, 인생에 대하여. 나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인생엔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출생, 둘째는 직업이다. 우리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다. 누군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큰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 없이 인생을 산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다. 서로 다른 환경은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기에 이를 가지고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비교할 수도 없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미래를 확실하게 계획하는 편이 낫다. 직업 또한 인생에서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기술적인 직업을 말한 것이다.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일을 선택해야 하거나 불안정한 취업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근무 환경에 묶여 버릴 때가 있다.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건 사람을 꽤 괴롭게 만든다. 정규 근무 시간에 식사 시간과 야근까지 합치면 하루 평균 10시간을 회사에서 보낸다. 회사 사무실에 10시간 동안 있는 것도 피곤한데 짜증나는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어울리기 힘든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며 인생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쌓아간다. 삶의 모든 곳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마음에 드는 직장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설령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짜증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제한적인 공간 안에 사람이 넘쳐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눈에 띌 수 있다. 유독 몇몇 사람은 사사건건 당신의 의견에 반대표를 내민다. 당신은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상대방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면 본인이 새로운 문제를 찾아낸 덕분이라며 뻔뻔하게 공을 가로채 간다. 모든 직업은 성장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싫어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이 발전해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나쁜 일만 원망하면 당신에게서 좋은 일을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고 모든 불만을 무조건 참으란 뜻은 아니다. 당신에겐 싫어하는 환경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다. 하지만 그곳을 빠져나갈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다. 싫어하는 업무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처지라면 업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곳에 마음의 초점을 맞춰 강점을 키워나가야 한다. 내가 먼저 변해야 나를 따라 주변이 변하기 때문이다. 싫어도 계속해왔던 일이 결국 당신을 성장하게 만들었음을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사사건건 당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최고의 반응을 보여주는 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몇 년이 지나면 당신을 못살게 굴던 일들도 정말 하찮은 일이 돼 있을 거다. 좋아하는 인생을 찾기 위한 노력. 한 사람이 힘든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건 역경을 극복할 때 자신을 응원해주는 격려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저지할 수 있는 용기다. 격려와 용기 모두 의지가 필요하다. 배가 고프거나 잠이 부족하면 쉽게 짜증을 내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에 정신을 쏟아버리면 금방 에너지를 잃게 된다. 삶과 일이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좋아하는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인생의 만족을 자신의 손안에 넣어라. 삶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이 싫어하는 업무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자신을 일깨워라.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게 꼭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비록 근무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일상에서 만족감을 얻는 순간은 대부분 업무의 시간이다. 업무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 퇴근 후엔 책을 읽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쉬는 날엔 자신의 세상에 빠져 인생의 아름다움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다. 업무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면
직장 생활에 원동력이 생긴다. 마음을 다잡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면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좋은 사람과 일들이 내 주변에 가득해진다. 붙잡으면 안 될 일들은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라.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해야 좋은 일이 조금씩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다. 행복은 단순하다. 복잡할 필요 없다. 반드시 무언가를 얻은 후에 행복을 느낄 필요도 없다. 행복은 노력하는 과정 동안 이미 쌓였다. 목표를 달성해야 기분이 좋아지는 줄 알지만 원하는 걸 얻어도 생각만큼 짜릿하지 않다. 당신이 정말 기분 좋은 이유는 미련이 남지 않았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꼼꼼히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정성을 다해 구석구석 방을 정리하고 자신을 가꾸는 데 마음을 쏟아라. 겉보기에 간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보여도 사실 자신에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들이다.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다 보면 당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사무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직업은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의 주인은 당신이란 걸 잊지 마세요. 남들이 하는 말과 생각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 어떤 일을 선택할진 당신이 결정합니다. 더 자주 웃고 더 많이 감동하세요. 일상 속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찾는 방법을 배우세요.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건 리본이 묶인 예쁜 선물과 같습니다. 리본을 풀고 선물 상자를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멋지고 행복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시작이란 없다. 나는 메리 부인을 모르지만 그녀의 얘기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메리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다. 그림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에서 시작됐다. 그땐 집이 가난해 회화용 도구를 살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있는 레몬과 포도를 물감으로 사용했고 마음 가는 대로 눈으로 봤던 농촌의 삶에 색을 입혔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녀가 붓을 들지 못하게 막아섰다. 메리는 미국의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12살이 되던 해에 등 떠밀려 집을 떠나 근처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했고 그녀가 27살이 되던 해에 결혼하면서 가정부의 삶은 끝이 났다. 가난은 그녀의 어린 시절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좋아했던 그림 향한 열정까지 빼앗아갔다. 12살 때부터 가정부를 지내면서 그림 배울 기회를 놓쳐버렸고 결혼 후엔 생계를 이어가느라 그림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 또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그녀의 인생엔 그림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짧은 휴식 시간에 그림 대신 자수를 취미로 삼는 게 전부였다. 집안의 경제와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메리와 그녀의 남편은 자기 소유의 농장을 갖게 됐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서 그녀의 삶은 조금씩 여유로워졌다. 여생은 농촌에서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으나
남편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삶은 엉망이 됐다. 자식에게 농장을 넘기려던 그에게도 변수가 생겼다. 남편의 농장 운영 비법을 터득할 길이 없으니 그녀는 다시 자식과 함께 농장을 관리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 딸이 폐결핵에 걸렸고 메리는 농장을 떠나 딸을 돌봐야 했다. 집을 떠난 12살부터 메리는 60년이란 세월을 가정에 바쳐왔다. 가끔 술을 놓았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노화로 인해 그녀는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게 됐다. 결국 유일한 취미였던 자수도 수놓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다 우연히 다시 붓을 들 기회가 왔다. 20살 이전에 열렬히 사랑했던 그림을 그녀는 진지한 마음으로 대했다. 그때 메리는 72살이었지만 다시 붓을 들기로 결정했고 그녀의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메리는 마음을 따라 기억 속의 농촌 생활을 그렸다. 한 장을 다 그리면 또 다른 한 장을 그렸다. 그렇게 매일 그림의 세계에서 빠져 지냈다. 그녀는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모두 취미로 그렸고 가끔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웃집에 그림을 팔기도 했다. 78살이 되던 해 메리의 작품은 주목받기 시작했다. 심지어 예술계에 거론되기까지 했다. 점점 많은 사람이 그녀의 그림에서 다른 예술가들에겐 없는 감동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한 장에 3에서 5달러에 판매됐고 나중엔 한 장에 8,000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그녀가 80살이 되던 해 인생 첫 개인전을 열었다. 2006년에 한 예술품 경매장에서 메리의 유작은 120만 달러에 팔렸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무렵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메리는 30년의 세월 동안 전 500여 점의 작품을 그렸다. 그녀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생에 너무 늦은 시작이란 없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안나 메리 혹은 그랜마 모제스라고 불리는 그녀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 좋은 학교, 좋은 회사가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 사회적 부담감 때문일까? 우리는 쉽게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진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만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대개 20살에서 40살 사이에 판가름 난다.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거나 일찌감치 노력하기를 포기하고 정진하기를 멈춘다. 그리고 평생 변하지 않을 그저 그런 자신을 받아들인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에 맞게 미래가 결정되진 않는다. 더욱이 인생은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당신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 결과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네 인생이 직선으로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는 건 인생은 우리가 희망을 잡아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려면 전제 조건이 뒤따른다. 우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변화는 과거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인데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변화란 행위를 배척한다. 당신이 변화하려고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머릿속은 이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을 펼쳐 보이고 현실과 다른 일은 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란 생활을 선택하게 끌어내린다. 아니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실 아니란 삶은 정말 매력적이다.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너무 일찍 아니람을 선택하면 오히려 아니란 삶을 살 수 없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아니람은 없다.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 예전에 죽을 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다. 지금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현재를 유지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란 미래를 추구하든 지금의 삶을 유지하든 모두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학창시절 버스를 기다렸던 경험을 얘기해 보겠다. 중학생 때 버스를 타고 통학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어떤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미련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이 현상을 버스 기다리기 이론이라고 불렀다. 내가 다녔던 중학교는 시가지에 있어서 집에선 버스를 타고 가야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집 근처의 버스 정류장은 사람이 많지 않아 운행 횟수가 적었고 3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버스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승객이 별로 없는 정류장의 시간표는 그야말로 참고용이었다. 한두 시간이 지나고 버스가 올 때도 있었다.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할 수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버스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는 건 말도 안 됐다. 버스가 오지 않으면 초조해졌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버스를 기다리자니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었다. 그냥 기다리자니 버스를 기다리는데 써버렸던 시간이 아까웠다. 어른이 돼서야 나의 버스 기다리기 이론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이란 걸 알았다. 매몰 비용은 그동안의 노력이 아까워 더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의 생활이 견디기 힘들다며 삶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이루어줄 수 없다고 생각해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고 돌파를 원하지만 낮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퇴근하고 기분이 풀리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변화를 원하면서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계속 자신을 제자리에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 더 좋은 내가 되겠다고 미래의 나에게 약속하라. 변화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변화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 지금과 다른 미래를 맞이하기는 어렵다. 변화를 원한다면 평소와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한다. 퇴근 후엔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여러 방면의 지식을 습득하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변화는 큰 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선물해줘라.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더욱 멋진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이 진심으로 삶을 대하면 자연스레 아름다운 추억이 쌓인다. 우리는 더 좋은 인생을 예약해 놓을 수 있다. 현재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에게 현재 결심을 보여주면 된다.
미래의 당신에게 현재의 노력으로 언젠간 더 멋진 내가 되겠다고,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겠다고 약속하라. 편안함이란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곳에서 빠져나오면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세상을 보게 될 거다. 나이는 숙명이 아니라 숫자에 불과하다. 72살에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려 미래의 자신에게 더 좋은 인생을 선물한 메리를 떠올리자. 인생에 너무 늦은 시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율이 당신을 괴롭게 만들고 당신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된다면 아마 당신이 인생을 너무 안일하게 본 탓일 겁니다. 안일함은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느끼면 더 좋을 겁니다. 현재 당신은 인생의 도전을 받아들여 이를 악물고 얻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뒤에 오는 성취감을 즐겨야 합니다. 너무 일찍 안일함을 찾지 마세요. 도전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분명히 도전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 거고, 기분 좋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도전을 완성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더 멋진 나라는 무엇보다 큰 인생의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짧기 좋은 날 오늘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나에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